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창원 1터널 안에 그 차선 변경을 촬영하는 최초의 법규 위반 단속용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예. 또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사고에서는 뇌 손상 위험도를 배 정도가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사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챙겨주지 않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라 이런 항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터널 사고 관련한 소식인데, 네. 터널 안에서 사고, 주로 이게 차로 변경하다가 나는 사고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창원 1터널도 올해 사고가 참 많았었는데요. 네. 결국 그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카메라 단속이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명을 밝게 한다고 해도요, 외부와의 그 조도 차이가 큰 곳이 바로 터널 안이기 때문에 예. 터널과 교량 위에서는 그 차선 변경을 불허하는데도 아직까지 그 아무렇지 않게 지그재그로 추월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무관심한 상황에선 단속만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국내 최초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 설치가 된 건데요. 예. 그런데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 설치 장소가 말씀하셨듯이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네, 워낙 뭐 사고가 좀 많았었던 한 해였고, 네.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진행형 CCTV를 또 단다고 하는데, 네, 이거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그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 적발은요, 한 달간의 사전 계도 기간이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달 21일부터인데, 예. 이날부터 그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동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뭐 3만 원이라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지만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 이런 가중 처분을 받게 되고요. 예.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가 2개 차로의 그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으로 그 차도를 변경하는 그 위반을 한 차량을 적발해내는 겁니다. 예. 지난 5월 4명이 사망한 그 창원 1터널 구중 추돌 사고를 비롯 전라남도 여수시 마래터널 대형 교통사고에서 나타난 이 폐쇄된 고속도로 터널 위험을 해결해보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소한 법규 위반 행위가 대형 사고로 자칫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좀 있었어야 될 그런 시스템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뒷번호판도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시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 안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뇌 손상 차이가 배 정도라고 하는데 네. 과태료가 뭐 오르긴 했습니다. 미착용이 아직까지 많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시행 27년이나 됐지만은 카시트 미착용에 의한 탑승 중 부상이나 사망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역할을 하는 보호장구 즉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금이 6만 원으로 올라갔죠. 그런데도 쉽게 장착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예.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응급실 23곳을 찾았던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당시 그 착용 비율이 32%를 못 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의무화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657명 중에 270명이 카시트를 사용한 1세 그 착용률은 이 중에서도 꽤 높았습니다. 41.1%나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착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예. 애들이 좀 크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문제죠. 카시트 착용률이 그래서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겠군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2세 환자의 착용률은 33.3%, 3세는 26.9%, 4세는 23.7%로 이렇게 점점 줄다가요. 예. 몸집까지 커지는 5세가 되면 11.3%로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탑승 교통사고 피해에서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60.6%가 머리 부위로 가장 높았고요. 예. 목이 10.7%, 팔다리가 7.4% 비율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랑스러운 자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방치했던 한순간이 자녀의 위험 지수와 수치를
2배에 가까운 상해 수치로 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예. 특히 27.7%가 심각한 그 외상성 머리 손상을 입는데 카시트 착용은 18.6%, 미착용은 이보다 2.1%가 높은 31.7%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몸을 잘 가누지만 유아가 오히려 그 1세 착용 비율이 가장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6세 골격 몸무게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뭐 네. 체격 차이 때문에 착용이 좀 불편할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범용이라고 해도 그런 면이 적지 않죠. 그래서 0세가 아닌 1세로 지칭한 건지는 몰라도요. 교통사고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부분은 산부인과 퇴원 이후에 영유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그 뒤움과 같이 생긴 보호장구가 있어야 엄마와 아기가 함께 퇴원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선진 제도겠고요. 예. 물론 우리도 2006년 6월 6세 미만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은 1세 이후에 그 독자 성격이 말씀하신 대로 강해질 때 예. 카시트 안착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카시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네. 예를 들면 3살부터 80 간다는 이런 속언처럼 철이 들고 또 사기 판단력이 들수록 착용은 억압이 되는 만큼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예. 자율이 아닌 강제 착용은 결국 소유했던 카시트를 전리품으로 만드는 예.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중에 저하고 방송하는 김세영 씨가 애가 네. 있거든요. 애한테 네네. 뭐라고 하냐면 네. 카시트 이거 착용 안 하면 차가 네. 시동이 안 걸려. 착용해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의의 거짓말이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험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 차량에 지급되는 보험 위자료 그리고 휴업 손해 같은 이게 명세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손해 보상을 받을 때 가입자들이 이걸 모르면 뭔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많다면서요. 네, 그 내년 3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요구를 하면요, 내가 이제 상해를 입힌 상대차의 치료비와 그 후유 보상 등의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 명세 항목을 교부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피해 보장 규정을 잘 몰라서 47억 원 상당의 그 금액이 보험사와 공제조합에서 청구되지 않고 휴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는 59.3%의 운전자들이 보상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손해보상을 모르면 손해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한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사고차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량 기준의 렌트카 비용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요. 또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는 영업 손실에 대한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 상대방 과실로 폐차 후 다시 차를 사야 할 때에도 폐차 기준 등록세와 또 취득세 등에 대한 대차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도 예. 운전자의 86.7%는 잘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86.7이면 뭐 다 모른다는 그런 얘기겠군요. 그렇죠. 거의 다 근데 이거 모른다고 봐야 챙겨주는 돼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진짜 이 손해보상이라는 게 모르면 진짜 손해군요.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과실상계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네.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새 차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진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새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떨어진 차 가격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새 차인데 상대 과실로 내 차가 다쳤다면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수리 견적이 차량 가격 대비 20%를 넘게 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별도 청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차량이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1년에서 2년 이하는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뭐 100만 원 들었으면은 뭐 10만 원 또 뭐 이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10%의 그 상대 과실에 의한 차량 파손이 있다고 해도요. 예. 출고되지 2년이 넘게 시점이 된다면 이런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이색적인 규정이 있어서 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네. 2년 넘기면 못 받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도 참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